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게 원가 행태에 따른 분류예요. 그럼 제가 변동원가에 대해서 설명을 했지만, 변동원가 행태에 대해서 설명했지만, 여러분은 거꾸로 이렇게도 생각하셔야 돼요. 조업도가 증감한다는 거 많이 쓰든 작게 쓰든 이런 이야기인데, 많이 쓰면 전체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작게 쓰면 전체 돈이 작게 들어가고, 그리고 하지만 한 개에 들어가는 내가 정한 최소 1단위, 한 그릇이든 지금 설명한 것처럼, 아니면 한 시간이든 아니면 뭐 한 개든 거기에 들어가는 가격은 똑같은데 많이 만들면 많이 들어가고 작게 만들면 작게 들어가는 총액이 변하는 걸 변동비 원가 행태를 그리는 원가 요소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번에는 고정 원가, 고정비 원가 행태 그리는 걸 볼게요. 아마 사업을 해보신 적이 있거나 아니면 회사에서 경영 쪽에 일하시면서 아마 비용 관리를 하시는 분들은 고정비라는 표현을 들은 적이 있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이 고정비가 조금 머리가 아프기는 해요. 그럼 이 고정비를 제가 설명을 예를 가지고 보면, 자, 짜장면집에, 중국집 하면 이상하죠? 짜장면집에 월세가 60만 원이다라고 볼게요. 자, 그럼 짜장면집에 월세가 60만 원이다라고 했을 때, 자, 이번에도 그래프를 가지고 보면, 자, X축은 조업도고, 이제 Y축에는 이번에는 총원가를 둘 거예요. 자, 총원가 그래프를 볼 건데, 자, 그럼 이제 조업도의 변화에 따라서, 짜장면을 몇 그릇 만드냐에 따라서 총원가의 변화를 볼 건데, 자, 그럼 내가 짜장면을 한 그릇도 못 만들었어요. 그럼 우리 중국집의 월세는 얼마일까요? 60만 원이겠죠? 그럼 짜장면 100그릇을 만들었어요. 그럼 중국집 월세는 60이겠죠? 그럼 짜장면 200그릇 만들어도 월세는 60만 원. 짜장면 300그릇 만들어도 월세는 60만 원. 짜장면 몇백 그릇을 만들든 몇천 그릇 만들든 월세는 60만 원이겠죠. 그럼 만나는 점들을 이으면 이번에 고정비 원가 행태의 총원가 그래프는 이렇게 일정하게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짜장면을 많이 만들든 작게 만들든 같은 일정한 금액이 나오는 이 원가 행태를 고정비 총원가 그래프라고 표현을 해요. 이걸 지금 제가 왜 그래프를 기억하라고 하냐면, 우리는 성인학습이라서 목표를 봐야 이것 때문에 제가 기억하자라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니까 한 페이지만 살짝 보면, 평소에 잘 보이다가 막상 찾으면 또 잘 안 보여요. 막 돌리면 그래프 보이다가. (576페이지를) 한번 넘겨보시면,
그래프가 보이죠? 그죠? 576페이지, 뭐 649페이지, 649페이지도 한번 가보시고 하면 이런 식으로 그래프들이 지금 제가 많이 못 찾은 거고 그림이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가지고 질문을 할 거예요. 그런데 이것보다 글로 나오는 게 더 많은데 그래프로도 이렇게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프도 기억하세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앞에 제가 뭐 649페이지라든지 576페이지 앞에 보시는 곳이라든지 군데군데 보시면 그래프들이 있는데 그래프는 전부 다 이 문제예요. 그럼 그래프도 기억할 만하죠? 자, 그럼 이 총원가에 대해서 표현할 때 고정비 원가의 형태에서는 총원가는 조업도가 증감하여도 총원가 혹은 고정원가는 일정하다라는 표현이 나오게 돼요. 그럼 지금 이런 형태가 나오는 게 일반적으로 우리 기간 비용들이에요. 기간 비용들. 예를 들면 임차료나 감가상각비나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고정비 원가 형태를 그리게 돼요. 지금 고정비 원가 형태를 그리는 원가 요소들이 우리 월세 뭐 많이 만들든 작게 만들든 똑같이 나가잖아. 그죠? 우리 건물 감가상각비 건물을 많이 쓰든 작게 쓰든 똑같이 나가죠. 그런 형태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고정비 요소라고 표현해요. 여러분들 자녀 있으신 분들 자녀 용돈 주는 거 내 지출의 고정비라고 생각하죠. 그런 것들이에요. 그죠? 많은 분들이 본인 돈 쓰는 건 변동비로 생각하고 누군가한테 용돈 주는 거는 고정비라고 생각을 해요. 그죠? 저도 제 돈 쓰는 건 변동비라고 생각하는데 어머니 용돈 드리는 건 고정비라고 생각해요. 고정지출로. 그죠? 자, 그럼 느낌이 어떤 건지 아시겠죠? 고정비, 변동비에. 그럼 이 변동비를 근데 이렇게 생각은 원가 회계 안 하면 안 해봐요. 자, 보면 X축은 조업도고 자, Y축은 이번엔 단위당 원가를 가지고 볼 거예요. 당연히 인건비든 월세든 뭐 배달하는 사람들 급여나 홀서빙 하시는 분들 전기든 가스든 모든 요소들이 중국집에서는 짜장면 한 그릇에 얼마씩 들어가야 되는지 다 합쳐서 원가를 계산을 하겠죠. 그래 짜장면 한 그릇을 얼마에 팔 거냐라고 계산할 거잖아. 그럼 지금 보려고 하는 건 뭐냐면 월세가 60만 원인데 짜장면 한 그릇의 월세를 얼마 넣고 원가 계산을 해야 되느냐? 지금 그걸 보려고 하는 거예요. 짜장면 한 그릇에. 그럼 자, 짜장면을 우리 회사가 100그릇을 만들어요. 회사가 중국집이. 그러면 짜장면 한 그릇에 이 월세는 얼마씩 넣어야지 60만 원을 만들 수가 있죠? 얘는 6,000원씩 넣어야 100그릇 하면 월세가 60만 원이 나오겠죠. 일단 이 집은 망한 거죠. 그죠? 월세만 6,000원 한 그릇에 들어가면 재료비하고 뭐 임금비 다 집어넣으면 얼마가 되겠어 원가가. 그럼 이 집은 망한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짜장면 200그릇을 만들어요. 자, 짜장면 200그릇을 만들면
그럼 짜장면 한 그릇에 월세는 얼마를 넣으면 60만 원이 되죠? 야, 겨우 200그릇으로 했는데 상황이 더 변하기 시작하죠. 한 그릇에 3,000원씩만 넣으면 우리 200그릇 팔면 월세 60만 원 나오니까 한 그릇에 3,000원씩만 넣으면 되겠죠? 이해가시죠? 그럼 300그릇 만들면 한 그릇에 얼마씩 넣으면 되죠? 2,000원씩 넣으면 되겠죠? 그죠? 그럼 60만 원 나올 거잖아. 그러면 2,000원씩 하면 될 거고. 그럼 400그릇이면 짜장면 한 그릇에 1,500원을 넣으면 되겠죠. 그럼 400그릇 만들면 60만 원 나올 거잖아. 그죠? 그럼 자, 얘네들의 만나는 선의 기울기를 연결을 하면 이런 형식의 곡선이 나오게 되죠. 우리가 이걸 이렇게 부르잖아. 일반적으로 반비례 곡선. 이건 제 눈에도 곡선으로 보여요. 직선이 아니고. 그럼 많이 만들면 많이 만들수록 한 개 단위당 원가가 작게 들어가는 거고, 작게 만들수록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우리 상식적으로 자,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있는데, 자, 여러분 집 주위에 치킨집 있죠? 통닭집? 저도 딱 좋아해요. 근데 자, 여러분 집 앞에 있는 통닭집하고 강남에 있는 통닭집하고 하면 통닭 어디가 쌀까요? 많은 사람들이 강남이라고 생각하는 분들 많은데 여러분 집 앞이 더 비싸요? 통닭은 여러분 집 앞이 더 비싸요. 그럼 왜 비싼지를 생각하냐면, 자, 여러분 집 앞에 통닭집의 월세가 예를 들어 10만 원이에요. 그럼 강남은 얼마일까? 한 2천만 원 정도 해요. 2천에서 3천 정도. 우리 저기 본관이 있죠. 유니클로 있는데 거기 넓게 쓰고 있죠. 한 층 다 쓰니까. 그래서 거기가 1억 5천인가 그래요. 월세가. 그래서 언덕 위에 있는 거예요. 뒤에는 두 층만 거기 앞에 쓰고. 근데 자, 방금 제가 여러분 집 앞에 치킨집 월세가 100만 원인데 여기는 예를 들어 2천만 원이라고 볼게요. 그럼 20배죠. 그런데 통닭을 여러분 집 앞에서 하루에 100개를 팔아요. 여기는 하루에 몇 개를 팔까요? 아니, 여러분 집 앞에 100개를 판다면 여기는 3,000개에서 5,000개를 팔아요. 자, 그럼 한 개의 월세는 어디가 유리하죠? 고정비는? 단위당 원가가? 이 강남이 더 유리하죠? 강남은 모든 고정비는 인구 유동수에 맞추기 때문에 맞춰서 했을 때 여기가 낮아요. 그래서 강남 있는 쪽에 오면 박리담회라는 거짓말 표현하는데 많이 오니까 가격을 낮출 수가 있는 거예요. 고정비가 내려가니까. 그래서 시골에 가면 똑같은 음식인데 시골이 왜 더 비싸? 사람 수가 작고 수요가 작으니까 고정비는 나가야 될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고정비 때문에 원가 요소가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기업들은 거꾸로 하죠. 예를 들면 옛날에 우리 그 롯데마트가 옛날에 통큰 치킨이라고 시작했죠. 지금 모든 마트에 다 있는데 전 그거 왜 사 먹는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통닭은 따뜻해야 맛있는데 집에 가지고 가면 식었더라고. 근데 통큰 치킨 어떤 식으로 계산을 했냐면 그 가게를 입점해서 세를 놓으면 얼마가 받을 수 있다가 금액이 있겠죠. 그러면 자기들이 통닭 가격을 산정할 때에 몇 개가 팔리도록 해서 한 개당 월세가 얼마 들어가도록 해야 되니까 몇 개 이상이 팔리면 오케이. 고정비들을 계산해서 거꾸로 몇 개 이하가 팔리면 안 하겠다고 해서 걔네들이 한시적으로 한다고 처음에 시작을 한 거예요. 일부러. 근데 했더니 자기들 예상치보다 훨씬 더 많이 팔리고 솔드아웃이 되는 거예요. 그 롯데마트에서 이미 그거에 대해서 원가 통계하고 계산을 해보니까 되니까 이제 모든 마트에 가면 다 팔고 있죠. 걔네들은 역으로 거꾸로 치는 거예요. 몇 개 이상 팔리면 고정비가 더 낮아지니까 더 이득이다. 이게 우리 고정비의 이제 단위당 원가에 대한 계산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개념은 이해가시죠? 단위당 원가의 개념. 자, 그럼 자, 이 단위당 원가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표현할 때 고정비에서는 저업도가 증감하면 단위당 고정원가는 반비례적으로 증감이니까 감증한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거꾸로 감소 증가한다고 표현을 해요. 자, 지금 보면 변동비의 총원가 그래프는 이렇게 되는 거고, 변동비의 단위당 원가 그래프는 이렇게 되는 거였고, 일정해야 되죠. 그리고 고정비의 총원가 그래프는 이렇게 되는 거고, 고정비의 단위당 원가 그래프는 이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얘들이만 안 헷갈리면 되겠죠. 얘는 변동비에서는 단위당 원가가 일정하고 고정비에서는 총원가가 일정한 그래프예요. 이 두 개가 안 헷갈려야 되겠죠. 자, 그런데 자, 얘네들을 섞은 애들이 있어요. 준 변동 원가, 준 변동비라고 하는데 얘를 혼합 원가라고도 해요. 믹스드 코스트라고 해가지고 혼합 원가라고 부르더라고. 저 영어 못하죠? 저는 시험에서 출제 요인이 혼합 원가, 그래서 믹스드 코스트라 적어놨더라고. 그래서 그냥 따라서 문제 보면 그거였다라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저는 단순해요. 제가 본 영어는 기억해도 일상생활에는 안 써요. 자, 그럼 이 준변동 원가는 어떤 거냐면, 자, 이건 자, 예를 드는 걸 가지고 보는데 그래프를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프만 얘는. 자, 이제 자, 준변동 원가는 X축은 무조건 조업도죠. 그럼 준변동 원가를 해주는 건 Y축은 총원가만 다룰 거예요. 단위당 원가는 그래프가 일정한 그래프가 안 나와서 이제 미분 적분하는 형식의 두 개의 그래프가 뜨기 때문에 시험에 절대 안 나와요. 자, 그럼 얘는 총 원가가 Y축에 있게 될 건데, 성의가 없나요? X축 무조건 조업도예요. 앞으로 영원히 X축은 조업도예요. 우리는 얘 움직이는 조업도는 우리가 기준 놓기 나름이잖아. 지금 Y축에 뭐 볼 거냐라는 건데, 준변동 원가는 이런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이런 그래프를 그린다는 건 뭐냐면, 조업도가 0인데도 조업도가 0인데도 일정한 금액이 나와요. 이렇게 조업도가 이렇게 하면 색깔 때문에 헷갈리시겠죠. 조업도가 0인데도 일정한 금액이 나오는데 이 금액을 기본요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본요금이 있고, 그리고 내가 조업도가 증가하면서 조금 더 쓰면 쓸수록 증가하는 형태 있죠. 원래 변동원가는 총원가가 많이 쓰면 많이 써야지 증가하고 안 쓰면 안 들어가는 거였잖아. 짜장면 한 그릇도 못 팔면 밀가루는 하나도 안 들어가야 됐는데, 얘는 하나도 못 팔아도 돈이 들어가는데 더 많이 만들수록 또 점점 증가하는 거예요. 변동비 요소가 있지만 고정비의 요소도 가미하고 있는 것 있죠. 이걸 준변동 원가라고 하는데, 시험에서는 예를 드는 붙여버렸네. 예를 드는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주로 나오는 게 전력비라든지 혹은 우리 정액 요금제 같은 거 있죠. 데이터 얼마까지는 그냥 그 돈이었다가 그 구간 넘어가면 돈이 늘어나잖아.
그죠? 과거에는 전력비 잘 내다가 어느 순간 전력비가 안 나오는 적이 있었어요. 누가 전력비 그래프를 이게 아니고 전력비 그래프는 이거 아니냐라고 이직이 신청해서 마음이 안 좋았나 봐요. 근데 틀린 말은 아니죠. 왜냐면 전력비는 할증부터서 갑자기 확 증가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 그림이 이거였어요. 그래서 이직이 신청했더니 마음이 안 좋았는지 그 다음부터 데이터 요금제가 잘 나왔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사람들이 바뀌니까 다시 이제 전력비도 섞어서 종종 나오니까 얘네들은 기본 요금이에요. 그죠? 그런데 자, 주의하실 점이 이 그래프는 아니에요. 이 그래프는 우리 성립할 수 없는 그래프인데 얘는 조업도가 증가해도 요금이 발생을 안 하죠. 여기까지 무료란 이야기예요. 여기까지 무료. 그러면 이 무료인 구간에 대해서는 코스트가 지불이 안 되기 때문에 이 그래프는 성립을 안 하고 그냥 이렇게만 자르기 때문에 이건 그냥 비례 그래프인 변동비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래프는 아니에요. 그래서 장난친다고 이 그래프 말고 이런 그래프를 그리면 얘는 아니다라고 생각하라는 이야기예요. 얘는 무료죠. 얘가 기본 요금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준 고정 원가, 준 고정비는 얘도 혼합 원가겠죠. 자, 얘는 이런 형태예요. 자, 우리가 기계를 빌려서 쓴다라고 볼게요. 기계를 빌려서 쓰는데 그 기계 빌려 쓰는 임차료가 한 대당 100만 원이라고 볼게요. 그런데 이 기계가 한 대 가지고 1000개의 물건까지만 한 달 안에 생산할 수 있는 거예요. 한 달 동안 1000개 생산을 할 수 있는 기계가 임차료가 100만 원이면 나는 일단 한 개를 만들든 간에 기계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한 대를 빌릴 거예요. 그러면 한 대를 빌려서 내가 100만 원을 우리가 나가게 되는데 이 100만 원은 1000개의 물건을 만들 때까지는 한 개만 빌리면 되니까 이렇게 100만 원이 가다가 만약에 한 달에 나한테 주문이 1001개가 들어온다면 우리는 기계 한 개 가지고는 못 만든다는 거예요. 그럼 기계를 2개를 빌려야 되겠죠. 그럼 어느 일정한 구간까지는 일정한데 그 구간을 넘어서게 되면 우리는 얘가 다시 이렇게 증가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 또한 2000개까지만 우리는 2개가 가지고 가능을 하지, 이 2개가 넘어가면 또 2001개부터는 또 빌리고 또 빌려서 어느 일정 구간을 넘어가면 얘가 증가하는 거예요. 그냥 순수한 고정비는 끝까지 같았죠. 그런데 이 일정하긴 하지만 그 구간이 한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는 준 고정비 원가 형태를 그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준 고정비 원가 형태는 얘는 이렇게만 표현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보면 이렇게 하면 계단 같아 보이죠? 제가 잘못 그려서 그렇지 계단 같아 보이죠? 그래서 계단 형태의 그래프를 그린다라고 표현도 해요. 지문으로 나오면 이건 준고정 원가 형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얘도 Y축은 총원가예요. 총원가. 그럼 이런 형태를 그리는 문제가 나오는 얘가 우리 생산량이 한정된 기계장치를 임차하는 경우로 잘 나와요. 생산량이 한정된 기계장치를 이런 걸로 제일 많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 그 포장지로 포장해 보신 적 있나요? 포장지로?
요즘 포장지로 포장 안 하죠. 아마 어릴 때 교과서 포장지를 아니면 달력으로 포장해 보신 적 있나요? 그 해보신 분들은 옛날 사람. 저는 어릴 때 우리마다 해줬어요. 달력 가지고 전년도 달력으로 이렇게 싸가지고. 근데 마지막에 그 다음 연도 되어서 이제 새 교과서 받으면서 그 달력 베끼면서 생각을 했죠. 왜 책을 이렇게 깨끗하게 버릴까? 아니어도 할까? 저희 어머니가 휴대폰을 버리실 때도 너무 껍질 벗기고 나면 깨끗하게 버리길래 그 다음부터는 휴대폰을 얇게 그냥 이렇게 들고 다니는 게 습관이 됐는데, 그냥 버릴 때 새 걸 버리잖아, 그죠? 근데 제가 포장지를 보면 포장지 한 개 가지고 포장할 수 있는 개수가 한정이 되어 있죠. 그럼 포장지 한 장으로 제품을 10개를 포장할 수 있다라고 볼게요. 그러면 제품 한 개를 포장하든 2개를 하든 3개를 하든 포장지 한 장은 있어야 되겠죠. 그러다가 10개까지는 한 장이 있으면 되는데 11개를 해야 되면 포장지가 2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마 포장을 많이 해보신 분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몇 개까지 할 수 있으니까 몇 장 있어야 된다. 그럼 포장지 한 장당 제품 10개를 포장할 수 있는 경우에 원가 행태를 이야기하면 그 포장지는 중고종 원가죠. 10개까지는 한 장이다가 10개가 넘어가면 2장으로 되고 20개까지는 2장이다가 21개부터 3장이 돼야 되잖아요. 이해가시죠? 그러면 중고종 원가 행태예요. 그럼 포장지 한 개에 제품 한 개를 쌀 수 있다면 어떤 원가 행태를 그리죠? 그렇죠. 이거 그거죠. 우리 변동비 원가 행태를 그리게 되는 거죠. 1대1이잖아. 많이 포장하면 많이 들어가고 포장지가 작게 포장하면 포장 작게 들어가는 거죠. 그게 이 원가 행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원가 행태는 행태에 따른 분류는 글로도 더 많이 나오고 참 많이 나오니까 같이 기억해 두시면 돼요. 자, 지금 제가 설명한 게 얘가 두 번째 포인트예요. 제가 문제 7개 포인트 말할 거라 그랬잖아. 근데 실제적으로 문제에서는 얘가 첫 번째 포인트인데, 근데 제가 포인트 한 개 더 준 건 얘는 뒤에 문제 풀기 위해서 알아야 될 기본 요소예요. 얘는 기본 요소인 거고, 원가 행태에 따른 분류, 오늘 저같이 오늘 한 것만 가지고 문제 뒤에 볼 건데, 제가 왜 이거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강조했는지를 문제 풀면 이해가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원가 분류에 대해서 뒤에 문제들을 우리가 풀 거라서 지금 분류에 대해서 보는데, 그 분류 중에서 행태에 따른 분류가 여러분한테 단독 문제로 등장해요. 얘는 단독이 아니고 다른 거랑 같이 섞여서 나올 거라서 모르면 다른 문제를 못 푸는 거고, 그 기본 베이스가 되는 거고, 추적 가능성에 따른 분류로 온 거는. 하지만 추적 가능성에 따른 분류도 이해하셔야 되고 행태에 따른 분류는 더 중요하게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일단 우리 교재로 가서 보면 좀 더 분류를 보도록 할게요. 절차 구성 이건 이 다음에 볼 거고, 자, 제품 생산 형태에 따른 분류가 적혀 있죠. 근데 얘는 행태가 아니고 형태예요. 그래서 제가 형태 달라요라고 이야기했었어요. 그죠? 우리 오른쪽 125페이지예요. 얘는 형태에 따른 분류죠. 그럼 개별 원가 계산, 종합 원가 계산이 있는데, 이건 뒤에 가서 저와 같이 계산, 얘만 따로 공부할 거고 얘만 따로 공부를 할 거예요. 뒤에서. 근데 이 두 개는 어떤 구분이냐면, 개별 원가 계산은 개별로 한 개씩 계산을 해도 의미가 있는 것. 조선업, 건축업, 항공기 이런 덩치가 크잖아. 이런 것들은 한 개씩 개별로 계산하는 형태고, 종합원가 계산은 아래 보시면 제지, 제당, 시멘트 이건 한 개씩이라는 개념이 적절하지가 않겠죠. 그래서 전체를 한 번에 계산해서 나누기 n분의 1 하는 거예요. 이런 게 종합원가 계산 형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 계산 시점에 따른 분류에 실제 원가 계산, 정상 원가 계산,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표준 원가 계산 적혀 있는데, 얘는 계산 시점에 따른 분류는 옆에다가 이렇게 적어 두세요. 개별 원가 계산이에요. 개별 원가 계산에서 실제
값이 나오면 실제 원가 계산하는데 실제 값이 늦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예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예정 원가 계산을 해요. 전기세 늦게 나오잖아. 이런 늦게 나오는 것, 근데 그 돈이 늦게 나온다고 해서 그 돈이 정확할 때까지 물건 안 팔고 있으면 안 되겠죠. 대한민국은 이상한 나라라서 저도 그랬지만 집 다 만들어지기 전에 물건도 안 보고 집 사잖아. 그럼 얼마 들어갈 거라고 원가 산정을 해야 되겠죠. 그게 예정 원가 계산이에요. 그런데 예상만 가지고는 좀 적절하지가 않겠죠. 그래서 좀 더 과학적으로 지금까지 있었던 통계와 과학적인 수치로 미리 예상하는 게 2단 페이지의 표준원가 계산인 거예요. 표준원가 계산은 지금까지의 그 평균치를 있기 때문에 그 평균치로 계산했는데 실제가 더 많이 나오면 또 분석해서 다시 평균치 내고, 작게 나오면 잘했어 하고 또 평균치 내고, 그런 방식인 거예요. 그럼 표준원가 계산은 세무일곱 가면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거고, 실제 원가 계산과 예정 원가 계산은 제가 앞에 개별 원가 계산 뒤에 가서 이것만 가지고 공부하고 이것만 가지고 공부할 거라 그랬죠. 시험 챕터예요. 얘 한 문제 나오고 얘 한 문제 나와요. 하다못해 이 두 개 중에 한 개는 무조건 나오는데 이 개별 원가 계산하는 게 얘 둘이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서 얘네들을 한 챕터로 저와 같이 공부할 원가 행태에 따른 분류처럼 하나의 포인트로 들어갈 거니까 뒤에서 저와 같이 많이 볼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 범위에 따른 분류가 있죠. 자, 지금 다른 것들은 다른 챕터에서 할 거니까 이 분류만 보면 계산 범위에 따른 분류가 있는데, 자, 지금은 이 말이 이해가 안 가실 건데 고정, 제조, 간접비, 포함, 유무에 따른 분류예요. 자, 그럼 전부 원가 계산이라는 건 원가 계산은 뭐냐면 이거예요. 직접 재료비 더하기 직접 노무비 더하기 제조 간접비는 단기총 제조 원가다라고 이 앞에 우리가 적은 것처럼 계산하는 방식이 전부 원가 계산이에요. 그런데 우리 변동 원가 계산이라는 건 뭐냐면 첫 번째 작업을 이렇게 나눠요. 제조 간접비를 원가 행태에 따라 나눠서 제조 간접비는 원가 행태에 따른 분류를 나누면 이렇게 하면 부호 때문에 표가 안 나니까 변동 제조 간접비와 고정 제조 간접비로 둘로 나누는 거예요. 제조 간접비를 간접 재료비는 물건 많이 만들면 많이 들어가고 작게 만들면 작게 들어갈 거예요. 재료니까. 그럼 변동비 원가 행태를 그리는데 월세는 우리는 고정비인데 제조 간접비죠. 여러 개 물건 같이 만들고 있으니까 제조 간접비인데 그러면 우리 이 제조 간접비를 원가 행태에 따라서 둘로 나눈 거예요. 변동 제조 간접비와 고정 제조 간접비로. 제조 간접비가 어떤 원가 행태를 따라 나누냐, 그 행태를 그리냐에 따라서 둘로 나누는 거예요. 이 말 이해가시죠? 지속 가능성에 따른 분류로 나눈 제조 간접비를 원가 행태에 따라서 또 나눈 거예요. 얘는 제조 간접비를. 그럼 여기에서 계산을 할 때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는 비 더하기 변동 제조 간접비를 가지고 단기총 제조 원가로 쓰고 고정 제조 간접비는 기간 비용으로 처리해버리는 방식이에요. 이게 변동 원가 계산이에요. 고정 제조 간접비가 여기에는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된 방식으로 계산하는 게 변동 원가 계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또 보니까 왜 이런 짓을 할까? 자, 우리가 관리 회계라는 게 있다라고 했죠. 이 관리 회계는 외부 이해관계자한테 내부 이해관계
의사결정 권한자한테 유용한 정보를 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럼 전에 저하고 같이 그 관리회계라는 걸 이야기할 때 이 사업을 할까 말까 이런 이야기 했었잖아요. 손익분기점이 언제냐, 본전치기, 이런 것들이 미래의 정보를 줄 건데, 그럼 내가 본전치기하고 내가 진짜 돈 버는 게 언제냐 이런 걸 이야기할 때 그냥 많이 만들든 작게 만들든 똑같이 들어가는 애는 그냥 비용으로 처리를 해버리지 얘가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재료나 이런 것들이 많이 만들면 많이 들어가고 작게 만들면 작게 들어가는 비례적인 애들은 의사결정하는데, 사람도 많이 불렀으면 임금이 많이 들어가고 작게 불렀으면 작게 들어갈 거고, 그럼 이런 것들 가지고 많이 만들었을 때 이런 거 여러분 집 앞에서 통답하냐 강남에서 통답하냐, 여기에 고정비보다는 변동비를 가지고 계산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의사결정 판단할 때는 더 유용한 정보를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관리회계에 넘기기 위해서는 변동원가 계산을 해요. 그래서 대학교에 보면 원가관리회계라고 적혀 있는데, 그건 원가회계와 관리회계를 연결시켜서 다 쭉 나가는 건데, 거기에는 변동원가 계산을 해서 영어 레버리지도라는 걸 구하기 위해서 손익분기점 넘겨요. 공원이 이걸 구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쓸데없는 이야기였어요. 관리회계는 우리 시험 챕터 아니에요.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건 관리회계로 가기 위해서는 이 방식도 쓴다는 거예요. 그럼 얘들의 차이는 전부 원가 계산에서 이 제조간접비는 변동제조간접비와 고정제조간접비가 합쳐져 있는 거예요. 이런 구분 안 하고 그냥 계산한 거는 전부 원가 계산. 고정제조간접비를 빼서 기간비용 처리하고 변동제조간접비만 넣어서 계산하는 게 변동원가 계산이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고정제조간접비 포함 유무에 따른 분류죠. 여기는 포함되어 있고 여기에는 포함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얘는 그냥 얘 둘이 합쳐져 있는 이걸 쓰고 있는 거고, 전부원가 계산은 얘는 얘만 따로 쏙 빼내서 변동제조간접비만 더해서 계산하는 방식이 우리 변동원가 계산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게 얘 둘이 구분이에요. 자, 이제 쉬었다가 의사결정에 따른 분류 보도록 할게요. 쉬었답시다.